관광객 여러분. 만세 만세 거기 스톱 만세. 엉뚱하지만 산천어 축제에서 산천어를 잡아서 산천어가 원래 살아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줘야겠다.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에피소드 오늘은 스타 기자와 돌아왔습니다. 사실 구면이에요. 체헐리즘의 스타 기자 남형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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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병도 네. 기자입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네, 남 기자님은 정말 그 체헐리즘이라는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서 정말 남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사를 쓰고 계신데 부러워요. 글쓰기의 하나의 모범이 되셔가지고 남 기자님의 체얼리즘은 세계적으로 전파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용어를 만들었어요. 챌린저리즘, 챌린저리즘? 아니면 이제 챌린저리즘. 스피리어널리즘. 특히 이번 기사는 의미 있는 챌린지가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 기자님이 포유류에 대해서만 네. 애정을 가진 분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어류에 대해서도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의 주제는 축제에서 잡은 산천어 집에 보내줬다. 그리고 부제가 더 중요한데 산천어 살리려 강원도 화천서 165km 떨어진 양양 어성전 계곡으로 살리는 게 더 즐거웠다. 예요. 올해 좀 이 네. 산천어 축제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저는 작년에 가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좀 궁금하고 오늘 낚시는 안 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살생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남 기자는 직접 낚싯대를 들고 어, 갔대요. 근데 중요한 게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낚시를 사실 처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래도 한 마리는 잡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저는 그 미끼도 살아있는 미끼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산 지렁이나 뭐 이런 걸 끼워서 한다고 갯지렁이. 들었는데 거기서 하는 낚시는 조금 낚싯대도 짧고 미끼도 그 작은 물고기 모양의 약간 쇠로 된 미끼라고 루어 낚시라고 그걸 이렇게 들이워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살짝살짝 계속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했던 게 저는 이제 산천어를 잡아서 집에 보내주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살리기 위한 목적의 목적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게 뭐 스킬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잡으셨대요. 잡은 게 또 잡은 게 아니시더라고요. 사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유명한 거는 얼음 낚시가 유명하고요. 강원도 화천이니까 또 평소에 상당히 추운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따뜻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음이 얼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 루어 낚시 같은 걸로 이제 대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양식된 산천어를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뭐 80만 마리 정도에 가까운 산천어를 화천천이라는 곳에 다 풀어놓고 거기를 이제 가돌이를 쳐서 밖에 못 나가 그 갇힌 곳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얕은 물 같은 데다가 이제 거기에 산천어를 풀어놓고 맨손으로 잡아서 또 낚시하는 뭐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게 약간 저희 뉴스에서도 스케치 기사를 쓰면은 네. 거기 네. 이제 화천 산천어 축제 네. 가끔 나오거든요. 네. 잡고 네, 네. 그렇죠. 신나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산천어 축제가 시작을 2003년에 했어요. 그래서
오래된 이제 역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사실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인구도 적은 화천에서의 자랑, 정말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축제가 됐습니다. 그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문제는 모두가 다 와서 기뻐하느냐라는 것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처음으로 반대 시위도 있었고요. 그 화천에 직접 가서 2018년도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환경부 장관께서 사적인 견해를 전제로 해서 죽이고 좀 이렇게 막 괴롭히고 먹기만 하는 축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화천 국민들이 만든 세계적 축제를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느냐, 또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죠. 3주 계획이었나요? 원래 계속 연기가 됐어요. 그쵸. 이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문제, 곡절 겪으시고. 저는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미국 CNN에서 주목했던 적이 있어요. 비자드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인사가. 해석은 이제 그쵸. 뭐 달라지는데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됐고, 네. 이수 작가님이 본인 SNS에다가 이렇게 자꾸 반대만 어떡하느냐, 3,000원 어차피 우리가 먹는 물고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찬반 댓글을 많이 찬반 달렸는데. 찬반 이렇게 찬반 뜨거운데 왜 가셨어요? 최현리집의 남 기자님. 그 논란이 이제 첨예한 사안인 건 저도 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뭐 당연히 이제 지역 경제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당연히 다 알고 있었지만, 이게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생명의 고통과 죽음을 담보로 하는, 그걸 즐길 거리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진을 보니까 뭐 맨손을 잡고 뭐 입에 물고 이런 사진들이 보도가 돼요. 그런 걸 보면서 대부분 즐거워하는 사람의 표정에 보겠지만, 이걸 잡혀서 뭐 고통스러워하는 얘 입장에서는 좀 어떤 걸까, 약간 이런 걸 좀 짐작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고민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고민도. 되게 어렸을 때 한강 그 시민공원에 갔는데, 그게 왜 걔가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아스팔트 그 위쪽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올라와서 막 파닥거리면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되게 어렸을 오래된 때. 일인데, 예. 그걸 보고 막연하게 좀 살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얘를 가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한강에 다시 던져 넣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나름대로는 되게 기쁨이 되게 컸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다시 들고 막 이래가지고 좀 엉뚱하지만 얘를 잡아서 원래 살아야 될 곳이 어디일까라는 걸 좀 알아서 한번 보내줘 보면 어떨까. 이 3,000원을 고향에 데려다 주겠다고. 네. 이게 컨셉이 그러니까 그거더라고요. 지금 피터 시워가 동물 해방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의심의 이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의심의 이득? 내가 사냥을 하러 갔는데 뭐가 부스럭거려요. 저게 뭐 사냥감일지 사람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총을 안 쏘는 거죠. 밤에 길 이제 운전을 가다가 앞에 뭔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본 거예요. 그게 사람이 누워있는 걸 수도 있고 떼미더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지나가진 않죠. 세워야 이익이 되는 거죠. 사람일 경우에 안전하니까. 우리가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고 못 느낀다 할 때 지금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못 느낀다고 결정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느낀다고 네, 생각하자. 느낀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의심하자. 모두에게 이익하다. 피터 싱어의 얘기예요.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는 뭐 거의 이제 학계에서는 일치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양양의 어성전 계곡이라는 곳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화천 3,000원들은 사실 양식장에서 키워줬단 말이죠. 집을 찾아준 거지, 그러니까. 집이 없었는데 집을 찾아준 집을 거예요. 만들어. 제 사실 처음에 사전 취재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은 얘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찾는 게 제일 네. 급선무였고, 그래서 화천이라는 곳에 사는 어종이 이게 열목어라는 어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천어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열목어를 다 잡아먹거나 뭐 그럴 수 네. 있다. 어쨌든 3,000원은 화천에 없다. 네. 원래. 네, 맞습니다. 개가 있어야 될 곳은 양양의 어성전 계곡인데, 그 수십만 마리의 3,000원 중에 한 마리가 잡혀서 양양 어성전으로 갔어요. 네. 남영조 기자님 덕분에. 그나마 화천이랑 가까운 곳을 이제 찾아서 양양을 간 거였고, 그 사실은 그쪽 지방에 있는 강 상류에는 그 산천어들이 발견되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자연산 이제 산천어요? 네네, 자연산 산천어죠. 그러면은 또 궁금했던 게 이제 얘는 양식된 어종일 텐데 풀어줘도 과연 살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여쭤봤더니 그 조건이 뭐 맞으면은 그래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마리 잡을 수 있는데 결국 한 마리도 못 잡고. 거기서 한 3-4시간 정도를 낚싯대를 네. 잡고
어떻게든 잡겠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안 잡히니까 뭐 보다 못해서 막 여러분들이 도와주러 오셨는데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어쨌든 그날 어두워지기 전에는 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한테 가서 살아있는 산천어를 좀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살 수라도 없겠느냐 이렇게 그 출입구 옆에 파란 양동이가 커다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직원한테 2마리를 얻어서 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마리는 죽은 것처럼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고 한 마리는 이렇게 숨을 쉬고 있길래 최대한 빨리 이동을 해서 이제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그 커다란 서랍 속에 있는 물에다가 넣었어요.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얘를 어성정계곡까지 가려면 한 165km 정도, 16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2시간 소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넘게 나오니까 데려가는 동안에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가보자. 가는 여정 자체만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운전을 해서 이제 갔죠. 2003년에 처음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20년 이미 다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 1년에 뭐 수십만 마리 산천어들이 죽어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중에 단 한 마리가 양양 어성정 계곡에 갔어요. 역사를 쓰신 거네요. 혹시나 죽어도 한번 뭔가 얘가 원래 살아야 될 고향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계곡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물도 진짜 많고 되게 깨끗하고 막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 다 왔다. 이 안도와 함께 한편으로는 얘가 살아있을까라는. 근데 트렁크를 열고 서랍을 딱 열었는데 진짜 엄청 에너제틱하게. 막 이렇게 헤엄치면서 막 빙빙 돌고 있는 걸 야. 보고 근데 그 기쁨을 진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살아있네. 막 저도 모르게 진짜 살았다 살았다 이러면서 막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막 너 이제 지르고 살았다. 살았다 빨리 집에 가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너무 극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계곡이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내려가야 된다 이러면서 길이 없는 곳도 그냥 막 이렇게 막 몸으로 그냥 막 이렇게 긁어가면서 우와. 이제 계곡 가까운 바위에 딱 올려놓고 서랍을 열어서 좀 산소가 녹아들 수 있게끔 이렇게 쫓는데 헤엄치고 있는 모습하고 계곡 정말 너무 경치가 좋아요. 이게 막 뒤로는 산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 그 광경을 이제 그 산천어의 모습과 계곡의 모습을 이제 같이 한 장면으로 이렇게 보는데 되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게. 영화 뭐 영화 한 장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은 풀어줄 때도 물맛댐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주기 전에 그 강의 물에 수온에 정말 적응할 수 있게끔 좀 시간을 두고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빨리 놓아주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좀 커서 저도 좀 이렇게 숨을 고른 다음에 이제 계곡물에 넣어줬죠. 넣자마자 이제 진짜 엄청 펄떡이면서 헤엄치는 모습을 야.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빨리 사라졌기 때문에 오래 보진 못했지만 물도 워낙 맑았고 네. 안이 훤히 잘 들여다 보이는 계곡이어서 찰나에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헤엄치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화천천에서 진짜 느리느리 움직이던 그 모습과는 너무 정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는데 물 만난 코. 네, 너무 기분이 참 좋다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될 네. 정도로 좀 잊지 못할 장면이 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분명히 그 산천어한테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마음속. 역시 잘 또 질문을 집어내신다. 저는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그 많은 낚싯바늘을 늘어뜨리고 얘를 잡으려고 그리고 얘네들도 본능적으로 좀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얘네 산천어들은 이미 며칠을 굶긴 산천어들이어서 굉장히 미끼에 관심이 많을 텐데도 본능적으로 이제 가까이 왔다가 미끼라는 걸 알고 고개를 팍 돌려서 이제 저쪽으로 가고 신기하게 좀 낚시 줄이 닿지 않는 곳에 끝쪽에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그 안을 맨맨 돌다가 결국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이니까.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과정을 거쳤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넓은 곳에서 맑은 물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마음속으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계곡물에 들어갔을 때 제 쪽을 이렇게 한번 보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아보고 고마워.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인사하듯이 안 좋았던 기억은 좀 다 있고 잘 살아라 넓은 데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계곡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화천 산천어 덕분에 네. 남영도 기자를 이렇게 단독으로 모시고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 에피소드가. 전 덕분에 기사로 봤던 감동을 또 느끼면서 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다음 네. 남 기자의 체험을 좀 대보면서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생각한 게 사실 좀 오래됐었는데 구체화를 시키는 것까지가 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하지 마세요보다 아 이렇게 대안. 하면 더 행복합니다. 더 모든 생명에게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서울대 수의학과의 천명순 교수님이 조사하셨는데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모든 축제를 다 조사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생태 자연 축제라고 제목 있는 것만 뽑았어요. 2014년 기준으로 제 1214개의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 86개가 생태 자연 축제인데 대부분 동물을 이용하는 거죠. 84%가 동물을 직접 잡고 만지고 뭐 싸움을 시키고 직접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이용하는 거. 경마를 하거나 애완, 그러니까 맨손 잡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류가 많아. 어류가 일단은 좀 경제적으로 싸고 또 생명 감수성을 느끼기에는 우리가 물고기가 뭐 고통이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끝나고 나면 잡아먹는 식의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86개 축제 중에서 그럼 잘된 축제는 없느냐 그 점수를 매겼더니 생명 감수성 있는 축제가 5개가 있었어요. 이게 반딧불이 보는 거, 아 보는 거 철새 보는 거, 그야말로 그리고 갯벌 축제인데 갯벌 가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갯벌을 그냥 느끼고 자는 거. 갯벌의 다섯 개가 소중함을 있었어요. 느끼는 거. 그래서 점수가 낮을수록 이제 반생태적인데 화천 산천어 축제는 18점. 기사 중에 그 노르웨이 이런 쪽에서는 갑각류나 이런 동물에 대해서도 네. 고통을 느끼지 않게 네, 배려한다는 네, 그것도 네, 되게 네, 인상 네, 깊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도화를 시키는 나라들, 뭐 스위스라든지 뭐 기절을 시키고 잡는다든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걸 이제 생각하는 외형이 좀 넓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를 들면 뭐 강아지를 맨손으로 잡는 축제가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논란이 될 거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다고 보면 이제 그 외에 더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좀 폭넓은 좀 고려를 해야 하면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고통을 느낀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 축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갑각류를 네. 죽일 때도 그렇게 배려해주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면은 사람이 살기도 그렇죠. 되게 좋을 것 같은. 오늘 지나면 이제 산천어 얘기는 또 한 해가 가서 하게 될 테니까 얘기하고 싶으면 다 털어놓고 가요. 이거는 사실 축제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뭔가 어쨌든 즐기기 위한 것들인 거잖아요. 제 기사에도 댓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뭐 그러면 푸른 안 불쌍하냐 뭐 고기는 안 먹냐 계속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식량으로라도 인간이 만약에 불가피하게 소비를 해야 된다면 이게 단지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생명을 그렇게 죽이거나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물음인 거죠. 꼭 죽이거나 고통을 줘야만 즐거운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꼭 그렇진 않다라는 어떤 한 방법을 좀 보여준 거라는 생각이 들고 생명 살아있는 거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좀 짐작을 해보는 것 그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서 축제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교육적으로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뭐 아이를 데려오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얘를 낚아서 고통스러워서 발버둥 치는 걸 보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말을 못하는 생명이지만 얘는 분명히 고통을 느끼는 존재고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행복해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교육이 될 것인지는 사실 되게 명확한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 낚시를 하면 때 느꼈던 뭐 그런 즐거움과 그거와는 별개로 얘가 살아서 움직이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기쁨이 상당히 굉장히 컸거든요. 정말 그 장면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고
제 삶에서 죽기 전에 몇 가지 장면을 꼽으라고 봤을 때 분명히 그 장면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맑은 물에 들어가서 기분 좋게 헤엄쳐서 가던 그 모습, 정말 찰나의 몇 초가 저한테는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장면 중에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기쁨을 주는. 내년부터 이제 산천어 축제 가는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 살리러 간다. 진짜도 화이팅입니다. 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